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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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화요일은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기업과 그 기업의 숨은 가치를 볼 수 있는 생생경제 야심장, 생생경제 가판대 시간인데요. 오늘 이 가판대 위에 살며시 놓여주신 두 기업을 소개합니다. 먼저 루미르 박재환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루미르 대표 박재환입니다. 제리백의 박중열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리백 대표 박중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루미르 제리백. 오늘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기업에 범상치 않은 두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자, 먼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듣고 싶어요. 박재환 대표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저개발 지역의 빚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용유 램프라는 걸 만들어서 좀 더 밝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개발 국가의 빚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기업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또 제가 뒤에 여쭤보고요. 우리 제리백의 박중열 대표님. 네, 저희는 가방 브랜드고요. 가방 하나를 사시면 이제 하나의 가방이 우간다 아이들에게 기부되는 바이원 기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소셜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그 저개발 국가 또 우간다, 딱 우간다만 합니까? 저희는 지금은 목표 지역은 우간다에서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이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통해서 돕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리백의 박중열 대표님은 가방을 만드시고 루미르의 박재환 대표님은 조명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박재환 대표님. 저는 인도 여행을 통해서 빚 부족 문제라는 거를 경험을 해봤었어요. 빚 부족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쉽게 저녁이 되면 벽에 있는 스위치로 전기불을 켜고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초나 등유를 가지고 이제 밤에 어둡게 좀 지내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걸 인도 여행 가서 보셨고.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낯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왜 이런 문제를 아직도 겪고 있을까? 좀 더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초나 등유라면 그걸로 좀 더 밝게 지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건을 만들어서 빚 부족 국가에 보내주시는 건 아닌 거죠? 그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파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제이빅에서 우간다 시장을 목표로 이제 아프리카 시장 하신다면 저희는 인도네시아를 주로 타깃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저희가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거의 원가 수준에서 이 식용유 램프를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국내나 선진국 이런 데서는 좀 지속 가능한 그 어떤 부분들 때문에 디자인 조명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조명이 화려하고 예쁘고 또 요즘 굉장히 핫한 곳들에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식용유 램프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현지에서는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는 주로 튀김 요리를 자주 먹어요. 네네네.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래서 상하다 보니까 튀김류를 자주 먹는데 그 튀김을 하고 남은 폐식용유가 남게 되는데 그 폐식용유로도 불꽃처럼 작은 불꽃을 켤 수가 있거든요. 그 불을 이제 열로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좀 LED로 훨씬 더 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램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인도에 여행을 가서 빚 부족 국가의 삶의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식용유 램프를 만들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자, 루미르 대표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제리백의 박준열 대표는 왜 우간다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었고, 네. 제가 대학원을 이제 핀란드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공부하라고 갔었어요. 그때 제 논문의 주제가 이제 제품을 연구하는데 제3세계에서는 어떻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논문의 주제였었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제 우간다 분을
핀란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간다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가봤는데 제가 논문을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던 게 이제 제가 우간다랑 연이 시작됐었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창업을 직접 다시 우간다로 가서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간다 내의 소비 형태 디자인 이런 거 논문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품들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있는 지역들, 문화, 기술, 재료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적합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게 이제 제 논문의 주제였었던 것 같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논문을 실제로 해봐야지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다시 우간다로 가서 그곳에서 창업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네. 많은 국민들이 생계조차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네. 소비가 가능할까 이런 소비재가 이런 고민이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제 주제 자체는 이제 어떤 소비를 목적으로 간다기보단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합한 디자인을 만들고 그것에서 또한 그 말씀하신 소비들을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연구 목적이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하는 바이원 기부원 우간다 아동을 위한 가방 기부는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가방을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고 실제 아이들한테 기부하는 게 목적이어서 실제로 우간다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곳을 시장으로서 보는 것보다는 베네핏을 주는 그렇죠.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연구를 조금 그곳에서 시작하는 또는 디자인 R&D 센터 같은 개념으로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한 16분. 그렇군요.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시네요. 우간다 내에서. 그렇죠. 그게 사실 지역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가방 그리고 그거 제품들이 다시 그 지역에 베네핏을 주는 제품을 만드는 게 사실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었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제리백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가방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예쁘던데 그러면 네. 그 가방을 우간다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실에서 디자인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겁니까? 네, 실제로는 저희의 목표는 이제 그 10리터의 물통을 운반해야 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실제로 그 아동들은 보통 10살 정도의 미만의 아동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10리터, 10kg 정도의 물통이라면 어느 정도의 무게라는지 사실 실감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무게예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물통을 그 도구에 없이 머리, 목으로 또는 팔로 1시간 이상을 이동하다 보니까 생기는 신체적인 어려움 또는 그 안에서 생기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또 지역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지역의 우간다 분들은 가방 만드는 활동들은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2014년부터 그 재래시장에서 재봉틀 2개로 시작을 세상에.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간다 사람들한테 이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제품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맞나요? 하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 얼마나 무거운 거 이고 지고 다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디자인을 연구하지만 우리나라 소비 시장들이나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런 물통을 이동하거나 아프리카에 대한 콘텐츠가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우리 생활에 맞게끔 변형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에 맞게끔 변형하는 작업을 거쳐서 그러니까 시장에 맞게끔 사실 변형하는 과정. 그러면 우리 시장에 맞는 물건을 판매하고 플러스 원은 이제 우간다에 맞는 그 네. 디자인을 우간다 사람들에게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제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곳에서 저희의 디자인하는 이제 서로 간에 개발했었던 디자인들이 우간다에 또 좋은 품질로 만들도록 도와주고 네. 거기 사람들 직접 생산해서 기부하고 또 기부되는 제품은 다시 아동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더 적합한 디자인으로 도움이 되고 네. 이러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가판대 하면서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두 분을 보면서 근데 지구는 이런 분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이 두 분을 모셨냐면 사실은 지금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 같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국가들은 뭐 걱정 없이 백신을 맞지만 우간다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사실 이 백신 수급 경쟁에서 소외된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뭐 백신만 소외되겠습니까? 여러
부분에서 소외된 국가들을 돕는 분들을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루밀의 박자한 대표와 또 제리백의 박중렬 대표 함께하고 있는데 그 박자한 대표님은 그 아까 식용유 사용한 조명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판매한다고 하셨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반응 어때요?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인도네시아 들어갔을 당시에는 처음에 촛불 램프로 들어갔었어요. 양초를 그대로 쓰되 좀 더 밝은 램프를 통해서. 근데 그 시장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름을 쓰기도 하고 또 식용유로도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촛불 램프는 좀 인기가 적었는데 네. 식용유 램프는 인기가 또 좋아서 저희가 2018년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20년 초 기준으로 8,300명이 그래도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한 게 아니라 그래도 시장 가격에 맞춰서 판매를 했었을 때도 그래도 나름 이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 첫 번째 제품 공개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루미르는. 이게 사실 펀딩이라는 게 말이 멋있고 쉽지. 이게 실제말로 남의 돈 받아내는 건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뜻을 읽어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가요? 네. 일단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저는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제품을 개발을 했던 게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제 호기심에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선의로 일단 시작을 한 거군요. 사업적 계산보다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좀 지원을 통해서 이제 개도국에 간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제품을 정말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업적으로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 생각을 설명하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아니면 이제 이 선에서 끝내야겠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냥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이거 근데 반응이 네. 어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았고 그때 또 초창기였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한국에는 막 성장할 단계였어가지고 네. 미국이란 그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한 1억 와. 5천 정도 이제 사람들이 제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고 그런 거에 조금 시점에 대해서 제품을 좀 더 개발하고 보내드리고 뭐 그런 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선임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나의 선의가 상품화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줄 수 있을까, 사줄 수 있을까? 그 계기를 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제리백도 그 펀딩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해외 펀딩이 끝났었고 지금은 국내 펀딩이 또 진행되고 있어서 어때요? 어디가 더 어렵습니까? 해외 펀딩과 국내 펀딩. 국내 펀딩은 아무래도 제가 쓴 언어나 이런 감성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해외는 이제 소비 시장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맞게끔 이제 그런 단어나 이런 선택들을 해주는 게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네. 나가서 하지 못하고 직접 국내에서 그걸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제품을 알아주고 함께 뜻과 돈을 모아줄 때 그 보람은 뭐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 또 디자이너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정확히 이게 해소되지 못하거나 또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사실 제일 기분이 좋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식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기업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한가 보다 이렇게 했었지. 박지한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이제 기업의 형태를 취했었던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효율성을 통해서 문제를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이 기업의 형태라는 것을 저도 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진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막막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7년 전에 시작했었던 그때로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갔다면 저는 시작을 못했을 것 같다. 그렇군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 다 사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좋은 뜻을 갖고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특히 대기업과 상생하는 경험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루미르 경우는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일단 저희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품을 또 개발을 하고 네네. 근데 사실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한 번에 또 제품이 완벽하게 나오면 좋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품을 계속 개선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제 SK에서 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그런 지원이 있는데 네.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 부분을 금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다음 스텝에 대한 제품을 계속 개발할 수 있었고 그게 크죠. 이걸 통해서 이제 코이카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이카 또 SK라는 이 쌍두마차가 도와준 건데 사실 아무나 다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또 어필하셔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서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후원들을 받을 때는 일단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시드머니 조금 발행할 당시에는 네. 대회를 했었는데 대회를 할 당시에 뭐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이 밝히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별 관심들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 다음 단계에서 단 몇 명이라도 실제적으로 해본 거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고 제가 그 궤도 들고 가서 의견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친구구나. 아직 작지만 진정성 있게 단 몇 분이라도 밝혀보려고 한 의지가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사회적 기업 아니면 뭐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하려는 분도 좀 잘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좀 너무 추상적이거나 가치지향적인 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실제적인 경험이 지원을 받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리백 박종열 대표님은 어떠세요? 많은 도움 받으셨죠? 뭐 대기업이든 정부든. 네, 저희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진짜 유학을 끝나고 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었고,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제3세계 우간다에서 창업을 하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사실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제3세계나 다양한 곳에서 그런 문제를 푸는 사람들 또는 새로운 창업가들에 대해 환영을 하지만 네. 그때만 해도 왜 우리나라도 아닌 왜 그런 그렇죠. 제3세계에서 창업을 사회적 기업을 인정해야 되냐. 하지만 그때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사실 그때 정부가 저는 이제 핀란드도 있었고 다른 해외에서도 창업을 같이 공부했었는데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초창기에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자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아마 지금까지 성장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몸소 체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소비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일상에서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가판대에서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리백의 박종열 대표님부터 뭐 목표? 네. 네,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는 어쨌든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주는 서비스나 제품들이 그 좋은 품질의 좋은 그렇죠. 서비스를 보여주는 게 증명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좋은 의미의 그런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소비자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낼 수 있는 그러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우간다의 사람들과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엔 소비자와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우간다의 가치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루미르의 박자한 대표님. 여전히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2,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직 전기 없이 비전력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뭐 열애 전기 변환 효율을 높이고 상품성을 높여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저개발 지역 전역에 좀 더 개선된 빛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루미르가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치와 놀라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두 기업 홈페이지 들어갔는데요. 제가 오늘 월급날이었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혹시 가방을 사실 일이 있거나 조명에 사실 일이 있으시다면 좋은 가치를 위해 일하는 이 두 기업을 좀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리백의 박종열 대표님, 루미르의 박재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